그 집은 안 돼. 거기 우리 집 없어서 너무 지금 난 많았어요. 맞아, 우리도 생활 힘들어 팔아야 해. 왜 니들 정말 너무해.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80평생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올해 66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냈고요.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은퇴했어요. 아들 둘을 키웠는데 큰아들 준호는 35, 작은아들 준서는 29이에요. 큰아들 준호는 홍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카페 여는데 제가 많이 도와줬죠. 아니, 도와준 게 아니라 거의 제가 투자했다고 봐야 해요. 3억 원을 넣었으니까요. 제 퇴직금의 반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준호가 결혼할 때 강남에 아파트도 한 채 사줬어요. 15억짜리 아파트요. 물론 제 이름으로 샀지만 아들 내외가 살라고 마련해 준 거예요. 나중에 천천히 내 이름으로 바꾸자고 했죠. 며느리 지혜는 처음 만났을 때 참 예뻤어요. 말도 곱게 하고 공손하더라고요.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90도로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지혜는 유튜버예요. 뷰티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다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화장품 리뷰하고 메이크업 방법 알려주는 영상을 올린다고 했죠. 결혼 초반에는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가 전화도 자주 하고 어머님 보고 싶어요 하면서 집에도 자주 오라고 했거든요. 저도 기분이 좋아서 자주 찾아갔죠.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파트에 가면 현관에서부터 눈치를 주더라고요. 아, 어머님 오셨어요. 근데 오늘 좀 바쁜데 이런 식으로요. 그래도 저는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요. 며느리는 영상 찍느라 바쁘고 아들은 카페 운영하느라 바쁘고요. 작은아들 준서는 의사예요. 대학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로 일하고 있죠. 바쁘긴 하지만 이 아이는 저한테 자주 전화해요. 엄마, 밥 먹었어? 엄마, 건강은 괜찮아? 하면서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작은 집이 하나 있어요. 혼자 살기엔 딱 좋은 크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살던 집이라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올해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이니까 아들네 집에 가야죠. 큰아들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추석 2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선물도 사고, 송편도 빚고, 갈비찜도 만들었어요. 전부 손수 만든 거예요. 명절 아침,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어요. 용인에서 강남까지는 전철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짐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아들 며느리 보는 게 좋아서 기분은 좋았어요. 강남역에서 내려서 아파트까지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에 도착했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나 어머니야, 지혜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나왔는데 표정이 영 별로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머님, 왜 갑자기 오세요? 전화 좀 하시지. 아니, 명절인데 당연히 와야지. 아들네 집에. 근데 어머님, 지금 제가 라이브 방송 중이거든요. 구독자들이랑 추석 메이크업 튜토리얼 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명절인데 방송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이해해야죠. 아, 그래. 그럼 내가 조용히 있을게. 방해 안 할게. 그게 아니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리가 문을 닫더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현관 밖에 서 있었어요. 짐을 들고 말이에요. 5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다시 열렸어요. 며느리가 나오면서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코를 찡그리면서요. 어머님, 응? 어머님, 혹시 냄새 안 나세요? 뭐라고요? 냄새? 네, 좀. 그러니까, 어머님, 전철 타고 오셨죠? 응, 그래. 용인에서 왔으니까. 그게, 좀, 사람 냄새. 그런 게 나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제 머리가 멍해졌어요. 사람 냄새요? 그리고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랄까, 그런 냄새도 좀 노인 냄새라는 거죠? 며느리가 제 얼굴을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좀 씻으시면 안 돼요? 저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데 시청자가 5만 명이나 보고 있거든요. 냄새 나면 좀 뭐라고 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씻으라고? 네, 죄송해요. 근데 어머님도 이해하시잖아요. 제 일이 이미지가 중요한 일이라. 뷰티 유튜버는 청결이 생명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명절인데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았어. 그럼 씻을게. 아, 그리고 어머님, 여기 이거요. 며느리가 뭔가를 건네더라고요. 방향제였어요. 옷에 뿌리는 방향제요. 이거 어머님 옷에 좀 뿌리고 들어오세요. 제발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며느리 말을 따랐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했어요. 방금 집에서 나올 때 씻고 왔는데 말이에요. 샤워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한 번도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며느리가 준 방향제를 옷에 뿌렸어요. 화학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거실으로 나갔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방송을 계속하고 있었죠. 자, 여러분, 이제 추석 메이크업의 하이라이트인 립스틱을 바를게요. 준호는 어디 있냐고요? 카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석인데도 영업을 한다면서요. 저는 구석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았어요. 현관 옆, 신발장 옆에 있는 의자요. 왜 거기 앉았냐고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한데 소파는 좀 새 소파라서요. 이탈리아에서 주문한 건데 한 개에 1,000만 원이나 했거든요. 혹시 더러워지면 말을 다 안 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노인이 앉으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1시간을 기다렸어요. 며느리는 방송을 계속했어요. 추석 특집이라면서 2시간짜리 라이브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작은 의자에 앉아서 며느리가 방송하는 걸 지켜봤어요. 여러분, 시어머니 오시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미리 스케줄 짜놓으시고 며느리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는데도요. 댓글이 막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언니 웃겨요. 시어머니랑 사는 거 힘들죠? 저도 추석 스트레스 그런 댓글들이었어요. 방송이 끝났어요. 며느리가 카메라를 끄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휴, 피곤해. 어머님, 이제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 명절이니까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까 해서. 아, 저녁이요. 근데 어머님, 오늘 저희 계획이 있거든요. 무슨 계획? 제 친정엄마가 오시기로 했어요. 곧 오실 거예요. 그래? 그럼 같이 먹으면 되잖아. 며느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응, 친정엄마 오시면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뭐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엄마가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같이 있으면 안 돼?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사돈끼리 만나면 좀 어색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좀 예민하신 편이라서 그래도 명절인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가주시면 안 돼요? 귀를 의심했어요. 가라고요. 지금 지혜야 내가 용인에서
1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 알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우리 엄마가 오신다는데, 어머님이 계시면 우리 엄마가 진짜 불편해 하실 거예요. 그럼 너네 엄마한테 말하면 되잖아. 시어머니도 있다고.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은 정말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눈치가 없다고요? 지혜야, 무슨 소리야, 그게.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대에는 시어머니가 명절에 꼭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냄새 문제도 있고요. 또 냄새 얘기예요. 노인 냄새가 집에 배면 어떡해요? 저 내일도 촬영 있거든요. 우리 집 배경으로 찍는 건데 냄새 나면 곤란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혜야, 지금 내가 듣기로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준호였어요. 제 아들이 카페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왔어? 준호가 저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응, 왔어. 그런데 며느리가 준호한테 다가가더니 뭐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준호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왜, 오늘 장모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아들까지 그러네요. 그래서 엄마, 미안한데 오늘은 좀 집에 가 계시면 안 돼? 장모님이 엄마 보시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제 아들이 한 말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요. 준호야, 엄마,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는 언제? 그건 나중에 전화할게.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택시비 드릴게요. 이거요. 며느리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주더라고요. 20,000원이요. 제가 15억짜리 아파트를 사준 며느리가 제 아들이 사는 집에서 저한테 택시비로 2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더 비참한 건 제 아들이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알았어, 갈게. 짐을 챙겨서 나왔어요. 아까 가지고 온 송편이며 갈비찜이며 다 놔두고요. 며느리가 현관문까지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어머님, 그리고요.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전화 좀 하세요. 갑자기 오시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66살 된 할머니가 서 있더라고요. 주름진 얼굴에 회색 머리에 초라한 옷차림에 눈물이 났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파트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작은 아들 준서였어요. 엄마,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응.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어디예요? 강남. 형네 집 앞. 형네 집에 안 계시고 왜 밖에 계세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준서한테 다 얘기했어요. 냄새 난다는 말, 씻으라는 말, 나가라는 말, 전부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거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야, 준서야. 너 병원에 있잖아. 엄마, 30분이면 가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30분 후 준서가 도착했어요. 택시에서 내리더니 저한테 달려왔어요. 엄마, 준서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 왜 참으세요? 왜 당하고만 계세요? 아니야. 며느리 입장도 이해가 되고. 무슨 이해요? 엄마한테 냄새 난다고 하고, 씻으라고 하고, 나가라고 했다며요. 근데 준서야, 정말 내가 냄새나. 준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는 냄새 안 나요. 조금도 안 나요. 형수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엄마, 지금 형네 집 올라가세요. 뭐? 제가 같이 올라갈게요.
형수한테 똑똑히 말해줄 거예요. 준서가 저를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5층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나왔는데 준서를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준서 씨, 왜 여기 와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준서가 차갑게 인사했어요. 우리 엄마가 방금 저한테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어요. 그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요? 우리 엄마한테 냄새 난다고 한 게 오해예요? 그때 준호가 나왔어요. 준서야, 너 왜 왔어? 형은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우리 엄마가 쫓겨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준서야, 그게 아니면 뭐예요? 엄마가 15억짜리 집 사주고 카페 여는데 3억 준 거 다 잊었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준서 씨, 그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가 어머님한테 받은 건 인정하지만 인정해요. 그럼 왜 이렇게 대해요? 아니, 그게 오늘 제 친정어머니가 오시는데 준서가 비웃었어요. 친정어머니요. 형수 친정에서는 우리 엄마한테 뭘 해줬는데요. 결혼할 때 축의금 얼마 냈어요? 그건 300만 원이었죠. 우리 엄마는 18억을 줬는데 형수 집에서는 300만 원 냈어요.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어요. 준서 씨, 지금 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돈 얘기하는 거예요. 형수는 우리 엄마를 뭐로 봐요? 지갑이요, ATM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스파이사만 말하는 거예요. 형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해요?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준서야, 그만해. 형은 엄마 편이에요. 아내 편이에요? 그건 대답 못하네요. 알겠어요. 준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가요. 여기서 한 푼도 못 받더라도 이런 대접받으며 있을 필요 없어요. 준서야, 엄마 가요. 제 집으로 가요. 좁지만 엄마 방 하나는 있어요. 준서가 저를 이끌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준서가 택시를 잡았어요. 엄마, 오늘은 제 집에서 주무세요. 내일 용인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준서는 서울 성북구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어요. 병원이 가까워서 거기 산다고 했죠. 택시를 타고 성북구로 갔어요. 준서 집은 정말 작았어요. 10평도 안 되는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엄마, 여기 앉으세요. 준서가 소파를 펴서 침대를 만들었어요. 엄마, 배고프시죠? 제가 뭐 시켜드릴게요. 괜찮아. 엄마, 오늘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뭐 먹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준서가 치킨을 시켰어요. 30분 후 치킨이 도착했어요. 둘이 치킨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엄마, 오늘 일은 제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준서야, 그래도 내 형수인데 엄마는 왜 자꾸 그러세요? 형수가 잘못한 건데 왜 엄마가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요? 가족이 가족한테 저렇게 해요. 준서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엄마, 형한테 카톡 보낼게요. 뭐라고? 형한테 똑똑히 말할 거예요. 오늘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고요. 준서가 준호한테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도 옆에서 봤어요. 형, 오늘 있었던 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형수가 엄마한테 한 짓, 형이 가만히 있었던 것 다 기억할 거야. 엄마가 형한테 해준 게 뭔데 엄마를 저렇게 대해? 형수가 유튜버라고, 구독자가 많다고? 그게 뭐가 대단한데? 엄마는 3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며 산 사람이야. 형수보다 훨씬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형, 잘 생각해봐. 엄마 없었으면 형이 지금 그 집에서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카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형수가 형한테 시집 온 이유가 뭘까? 형 자체가 좋아서였을까? 아니면 강남 아파트가 좋아서였을까? 메시지가 발송됐어요. 5분 후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준서가 받았어요. 응, 형.
준호가 뭐라고 하는지 들렸어요. 목소리가 커서요. 준서야, 네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심해요. 형수가 엄마한테 한 게 심한 거 아니에요? 지혜도 미안하다고 했어.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대. 스트레스요. 그래서 엄마한테 냄새 난다고 해도 돼요. 준서야, 형은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아내 눈치 보면서 너는 결혼 안 해봐서 몰라. 몰라요. 저는 결혼 안 했어요. 하지만 이건 알아요. 가족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요. 준서야, 그만하자. 엄마 좀 바꿔줘. 준서가 저한테 휴대폰을 건넸어요. 엄마? 응. 엄마,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 지혜가 좀 예민했어. 용서해줘. 괜찮아. 엄마, 다음에 꼭 보자. 응. 내가 전화할게. 그래. 전화가 끊겼어요. 준서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형 말 믿으면 안 돼요. 그래도 네 형인데. 형은 변했어요. 결혼하고 완전히 변했어요. 엄마 생각보다 형수 생각만 해요. 그날 밤 준서 집에서 잤어요. 준서는 책상 앞 바닥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저한테 침대를 내줬죠. 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냄새 나세요. 씻으시면 안 돼요? 나가주시면 안 돼요?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잠이 안 와서 일어났어요. 휴대폰을 켰어요. 유튜브를 켰어요. 그리고 며느리 채널을 검색했어요. 채널 이름은 지혜의 뷰티랩이었어요. 구독자 12만 명이더라고요. 최신 영상을 클릭했어요. 오늘 올라온 영상이었어요. 썸네일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추석 특집, 시어머니 대처법, 영상을 재생했어요. 며느리가 화면에 나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시어머니 오실 때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명절이 되면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시잖아요. 전화도 없이요. 댓글이 막 올라왔어요. 그부, 인정, 완전 공감.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그럴 때는 확실하게 선긋기를 하셔야 해요. 어머님, 다음에는 미리 전화 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요, 시어머니가 오시면 냄새 문제도 있잖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그런 냄새가 나시거든요. 댓글들이 폭발했어요. 우,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꿀팁 주세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어머님, 혹시 샤워 좀 하시고 오실래요? 이렇게요. 처음엔 좀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나중에는 알아서 씻고 오세요. 효과 100%. 제가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며느리를 봤어요. 오늘 저한테 한 짓을 콘텐츠로 만든 거예요. 12만 명이 보는 영상으로요. 댓글이 계속 올라왔어요. 언니, 대박. 이거 진짜예요. 저도 해봐야겠어요. 시어머니한테 꼭 써먹을게요. 그 중에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사람인데. 그 댓글 아래에 며느리가 직접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는 며느리도 인권이 있어요. 참고만 살 순 없죠. 그 글을 보는 순간 뭔가가 확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인내심이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화가 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준서가 일어났어요. 엄마, 주무셨어요? 응.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안 주무신 것 같은데. 준서야. 네. 엄마가 결심했어. 무슨 결심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 준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준서야. 엄마 친구 중에 변호사 있잖니. 김 변호사님, 연락처 좀 줄 수 있어.
변호사요. 왜요? 물어볼 게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저는 준서한테 말했어요. 강남 아파트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 알아? 엄마 이름 아니에요. 응. 그리고 카페 지분은? 그것도 엄마가 70% 갖고 계시잖아요. 맞아. 그걸 다시 가져올 거야. 준서가 눈이 커졌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응.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준서가 김 변호사님 연락처를 찾아줬어요. 그날 아침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영숙 씨. 김 변호사님은 제 대학교 동창이에요. 30년 넘게 친하게 지냈죠. 현주야. 나야. 어머. 영숙 씨. 오랜만이네. 추석 잘 보내고 있어? 응. 근데 현주야, 너한테 상담 좀 받고 싶은 게 있어서.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심각한데. 저는 김 변호사님한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아파트 이야기, 카페 이야기,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까지요. 한참을 듣고 나서 김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영숙 씨,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아파트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어. 정말? 응. 그리고 카페 지분도 마찬가지야. 네가 70%를 갖고 있으면 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만나자. 내일 시간 돼. 사무실로 와. 내가 자세히 알려줄게. 고마워, 현주야. 고맙긴. 우리 사이에. 근데 영숙 씨,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아들이 얼마나 서운해할지 생각해 봤어? 생각했어. 많이 생각했어. 근데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알았어. 그럼 내일 봐. 전화를 끊었어요. 준서가 옆에서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내일 변호사님 만나러 가야 돼.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 엄마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한테 당한 거 저도 화나거든요. 다음 날 김 변호사님 사무실에 갔어요. 준서도 같이 갔죠.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어요. 큰 건물 15층이었어요. 영숙 씨, 김 변호사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현주야, 고마워. 앉아. 이쪽 분은 내 작은 아들이야. 준서라고. 아, 의사 되셨다던 그 아들. 잘생겼네. 준서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았어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자, 영숙 씨. 일단 확인부터 하자. 아파트 등기부 등본 가지고 왔어. 응, 여기. 제가 가지고 온 서류를 건넸어요. 김 변호사님이 꼼꼼히 살펴봤어요. 좋아. 소유자가 박영숙 씨. 즉, 내로 되어 있네. 이건 문제 없어. 그럼 바로 회수할 수 있어? 할 수는 있는데 방법이 중요해. 아들 내외가 현재 거주하고 있으니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 어떻게?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야. 이 집은 내 소유이니 일정 기간 내에 나가달라는 내용으로. 그럼 얼마나 걸려? 보통 한 달 정도 기간을 줘. 그 안에 나가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거지. 준서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형이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법원에서 강제로 집행해. 하지만 보통은 그 전에 나가게 되어 있어. 김 변호사님이 저를 봤어요. 영숙 씨, 근데 진심이야.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응, 아들이랑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어. 알아. 근데 이미 끊어진 것 같아. 어제 일을 보니까. 김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그럼 카페 지분은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회수하고 싶어. 카페는 좀 복잡해. 일단 네가 지분 70%를 갖고 있으니까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 거기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거지. 그럼 카페를 폐업하거나 아니면 내 지분을 팔 수도 있어.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준서가 말했어요. 엄마 지분 팔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시세에 따라 다르지. 홍대 카페면 아마 2억에서 3억 사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에 투자한 게 3억이었어요.
이자도 못 받고 원금만 받는 셈이네요. 현주야, 일단 시작하자. 내용 증명부터 보내자. 알았어. 그럼 며칠 안에 준비해서 발송할게. 사무실을 나왔어요. 준서가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후회 안 하시겠어요? 응, 이미 결정했어. 형한테 미리 말씀 안 드려요? 아니, 내용 증명받고 놀라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 멋있어요. 뭐가? 제가 아는 엄마는 항상 참기만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호하신 모습은 처음 봐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66년 인생에서요. 3일 후 김 변호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영숙 씨, 내용 증명 발송했어. 오늘 아들네 집으로 배달될 거야. 고마워, 현주야. 근데 영숙 씨, 아들한테서 연락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 알았어. 힘든 일이겠지만 힘내.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봐. 급한 일이야.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30분 후 준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준서야, 엄마 전화 안 받는데 무슨 일이야? 준서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지금 좀 쉬고 계셔. 아니, 큰일이야. 집에 내용 증명이 왔어. 엄마가 집을 비우라고 했어. 그래? 준서야, 이거 엄마가 진심이야? 설마 장난 아니지?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준서야, 제발 엄마 좀 설득해봐. 형수가 지금 울고 있어. 너무 충격받았어. 형수가 울어요? 그 형수가, 응, 진짜 미안하다고 해. 그날 일 정말 잘못했다고. 형, 근데 그날 형수가 라이브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라이브? 형수 유튜브 채널 시어머니 대처법 영상 봤어요? 그날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준호가 침묵했어요. 뭐? 라고. 형. 형수 채널 가서 직접 봐봐요. 엄마가 얼마나 모욕당했는지. 전화가 끊어졌어요. 20분 후 준호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제가 받았어요. 엄마, 왜?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혜가 그런 영상을 올렸는지 몰랐어. 방금 봤어. 그래. 엄마, 제발 용서해줘. 지혜한테 영상 삭제하라고 할게. 그러니까 집은. 준호야. 응? 넌 그날 뭐 했어? 엄마, 그게 내 아내가 네 엄마한테 냄새 난다고 했을 때 넌 뭐 했어? 엄마, 가만히 서 있었지. 아무 말도 안 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 넌 선택했어. 네 엄마보다 네 아내를 선택했어.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설명해봐. 준호가 말을 못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결정했어. 집을 비워. 한 달 안에. 엄마, 한 달 안에는 불가능해.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 모르겠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 제발. 그리고 카페 지분도 회수할 거야. 엄마, 그럼 카페를 어떻게 운영해? 그것도 네가 알아서 해. 내 지분 30%로. 엄마, 엄마가 정말 이러실 거야? 응, 엄마는 진심이야. 엄마, 나 죽으라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준호야, 넌 죽지 않아. 내 힘으로 살면 돼. 엄마 돈 없이도. 엄마, 30년 동안 엄마가 널 키웠어. 엄마 돈으로 네가 대학 갔고, 엄마 돈으로 네가 결혼했고, 엄마 돈으로 네가 사업했어. 이제 됐어.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줬어. 그날이 기회였어. 넌 그 기회를 날렸어.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다음 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호기심이 생겼어요. 뭐라고 할지 궁금했거든요. 여보세요.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응,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 제가 미쳤었어요. 그래, 어머님, 제발. 집만은, 지혜씨. 네, 유튜브 영상 봤어. 며느리가 숨소리를 죽였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 삭제했어요. 방금 삭제했어요. 삭제했어. 12만 명이 이미 봤는데,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지혜씨, 한 가지 물어볼게. 네, 말씀하세요. 너 12만 명 구독자한테는 사과 안 해? 네, 너 채널에 사과 영상 올려. 어머님, 시어머니한테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머님, 그건 제 이미지가, 내 이미지, 그게 중요해? 아니, 그게 아니라, 지혜씨, 넌 아직도 몰라. 뭐가 중요한지.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요. 사과 영상 올리면 생각해 볼게. 집 문제. 정말이에요? 응. 근데 진심으로 올려야 해. 형식적으로 하면 소용없어. 알겠어요. 올릴게요. 꼭 올릴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준서가 물었어요. 엄마, 진짜 형수가 사과 영상 올리면 용서해 줄 거예요? 아니, 네, 그냥 해보라고 한 거야. 얼마나 절박한지 보고 싶어서. 엄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준서야, 네 형수가 나한테 한 게 너무한 거야. 내가 하는 게 너무한 거야. 준서가 웃었어요. 엄마 진짜 멋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정말 영상을 올렸어요. 준서가 보여줬어요. 영상 제목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였어요. 며느리가 화면에 나왔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올려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올린 시어머니 대처법 영상 정말 잘못했어요. 제 시어머니께 정말 심한 짓을 했어요. 그걸 콘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도 잘못했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영상이 끝났어요. 댓글을 봤어요. 헐, 이게 무슨 일이야. 언니한테 실망이에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다고. 구독 취소합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어요. 대부분 비난 댓글이었어요. 준서가 말했어요. 엄마, 형수 완전 망했네요. 구독자가 벌써 1만 명 줄었어요. 그래, 근데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형수가 사과했잖아요. 준서야, 엄마가 뭐라고 했어? 용서 안 한다고요. 맞아. 약속 안 했어. 생각해 본다고만 했어. 엄마, 진짜. 그날 밤 준호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혜가 영상 올렸어. 봤지? 응, 엄마, 이제 됐지? 용서해 줄 거지? 준호야. 응, 나는 생각해 본다고 했어. 용서한다고 안 했어. 엄마, 그리고 준호야. 영상 하나 올렸다고 끝난 거 아니야. 그럼 뭘 더 하라는 거야? 모르겠어. 생각 중이야. 엄마가 정말. 준호야, 한 달 남았어. 집 알아봐. 전화를 끊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준호한테서 매일 전화가 왔어요. 하루에 10통씩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통 왔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읽고 지웠어요. 며느리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제가 뭘 더 해야 할까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 문자를 보고 답장을 했어요. 집에서 나가면 돼. 바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영숙 씨, 아들 내가 변호사 선임했어. 그래? 응. 근데 이기기 힘들 거야.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았어. 그리고 영숙 씨, 아들 내가 협상하고 싶다고 하는데 만나볼래? 협상? 응. 중간에서 합의점을 찾자고 생각해봤어요. 만나볼게. 근데 네가 옆에 있어줘. 당연하지. 내가 내 변호사잖아. 3일 후 만남이 잡혔어요. 장소는 김 변호사님 사무실이었어요. 그날 일부러 말끔하게 차려입었어요. 새로 산 정장에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했어요. 준서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진짜 멋있어요. 그래? 네. 형이 깜짝 놀랄 거예요.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준호와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어요. 준호는 첨숙해 보였어요. 살이 빠진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초췌했어요.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대충 묶었어요. 엄마, 준호가 일어나서 저를 봤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김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오늘은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자리입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박영숙 씨, 아드님께서 제안이 있으십니다. 들어볼게요.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가 집에서 나갈게. 근데 시간을 좀 더 줘. 6개월만. 왜? 지금 당장은 갈 데가 없어. 전세 알아보려면 시간이 필요해. 한 달이면 충분해. 엄마, 한 달은 너무 짧아. 준호야, 너 전세 알아보는데 한 달도 안 걸려.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리고 저희가 이사 비용이 없어요. 그건 왜?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여유가 없어요. 카페도 요즘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며느리가 준호를 봤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사 비용 좀 도와줄 수 있어?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응, 5천만 원만. 준호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엄마, 우리가 나가는데 이사 비용이라도. 제가 탁자를 쳤어요. 준호야, 정신 차려. 준호가 움찔했어요. 너희가 나가는 게 당연한 거야. 내 집이니까. 근데 이사 비용까지 내가 내라고? 엄마,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뭔데? 냄새 난다고 했잖아. 씻으라고 했잖아. 나가라고 했잖아.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 우는 거 소용없어. 나 그런 거에 안 넘어가. 김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준호 씨, 다른 제안은 없으신가요? 준호 측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아파트는 반환하되 카페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건 어떻습니까? 안 돼.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카페 지분도 회수할 거예요. 그럼 준호 씨는 카페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몰라요. 그건 준호가 알아서 할 일이죠. 박영숙 씨,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가혹해요. 제가 가혹한 거예요. 제가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지혜 씨, 당신이 나한테 한 게 가혹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유튜브 채널 구독자 지금 몇 명이에요? 8만 명이요. 4만 명 줄었네요. 사과 영상 올린 후에. 네, 그거 내 잘못이에요? 당신이 자초한 거죠.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그럼 카페 지분 중 일부라도 남겨줘. 제발. 얼마? 30%는 너무 적어. 최소 50%는 안 돼. 엄마, 준호야, 네가 투자한 돈이 얼마야? 그건 하나도 없잖아. 전부 내 돈이야. 그래도 내가 운영하고 있잖아. 운영? 제대로 운영했어. 지난달 수익이 얼마였어? 준호가 말을 못했어요. 대답 못하네. 내가 말해줄까? 손익분기점도 못 넘겼어. 그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핑계지. 홍대에 카페가 몇 개야. 잘 되는 데는 잘 돼.
김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영숙 씨, 그럼 카페 지분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팔 거예요. 누구한테요? 관심 있는 사람한테 광고 낼 거예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네가 알아서 해. 엄마, 나 진짜 죽어. 죽지 마. 내 힘으로 살아. 엄마는 나를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 거지로. 그 말에 저도 벌떡 일어났어요. 거지? 네가 거지야? 지금 집도 없어지고 카페도 없어지면 나는. 준호야, 너 대학 나왔어. 머리 멀쩡해. 일할 수 있어. 엄마, 30년 동안 네가 내 돈으로 산 게 뭐야? 이제 내 힘으로 살아봐. 준호가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요. 어머님, 제발 일어나라고요. 며느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어머님, 한 번만 기회는 이미 줬어요. 그날이 기회였어요. 어머님, 그리고 지혜 씨, 유튜브 채널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구독자 더 줄어들 거예요. 이미 소문 다 났어요. 시어머니한테 심하게 대한 유튜버로. 며느리가 울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알면 됐어요. 이제 일어나요.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김 변호사님이 정리했어요.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측 합의가 안 되었으니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물었어요. 최종 입장이 그대로신가요? 아파트와 카페 지분 모두 회수.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준호가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응, 엄마. 나 진짜, 준호야. 응? 그날 넌 날 지켜주지 않았어. 네 아내가 나한테 모욕을 줄 때 넌 가만히 있었어.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 이미 늦었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손을 뿌리쳤어요. 준호야, 손 놔. 엄마, 손 놓으라고. 준호가 손을 놨어요. 그 순간 준호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처음 봤어요. 준호가 우는 거.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준호야, 2주 남았어. 집 빨리 알아봐.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준서가 뒤따라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형이 우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아프세요? 아파. 근데 참을 수 있어. 차에 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가 보였어요. 30년 동안 이 도시에서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면서요. 모든 걸 아이들한테 줬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모욕이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집에 도착했어요. 준서가 물었어요.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준서야. 네, 고마워. 뭐가요? 네가 엄마 편이 되어줘서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가혹한 걸까? 아들이 우는 걸 보고도 마음이 안 흔들린 제가 나쁜 엄마인 걸까?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야. 나는 30년 동안 좋은 엄마였어요. 희생하고 참고 양보했어요. 이제는 내 권리를 찾는 거예요. 며칠 후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집 알아봤어. 다음 주에 이사 갈게. 근데 카페는 엄마가 정말 팔 거야. 답장했어요. 응, 다음 주에 매물로 내놓을 거야. 바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또 왔어요. 엄마, 카페만은 제발, 그게 내 전부야. 답장했어요. 그럼 네가 사. 시세대로. 엄마,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럼 내가 팔게. 더 이상
답장이 없었어요. 김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어요. 현주야, 카페 매물로 내놓자. 알았어. 부동산 중개업자 소개해 줄게. 고마워. 영숙 씨. 근데 정말 후회 없어? 응, 없어. 아들이 원망할 텐데. 원망해도 돼. 나도 원망 많이 했어. 알았어. 그럼 진행할게. 2일 후 카페 매물 공고가 올라갔어요. 준호한테서 전화가 빗발쳤어요. 하루에 20통도 넘게요. 문자도 수백 개 왔어요. 엄마, 제발. 엄마 전화 좀 받아줘. 엄마, 나 죽고 싶어. 읽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제가 일을 구했어요. 편의점 알바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준호네가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김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영숙 씨, 카페 살 사람 나타났어. 누구? 30대 부부야. 홍대에서 카페 하고 싶다고. 얼마에 사겠다고 해. 2억 5천. 좋아. 팔자. 근데 영숙 씨, 준호 씨한테는 말 안 해? 아니, 그냥 진행해. 알았어. 계약이 진행됐어요. 일주일 후 카페가 팔렸어요. 2억 5천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처음에 투자한 3억보다 5천만 원 적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카페 팔렸어. 오늘부터 네 카페 아니야. 답장이 왔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할 거였어? 응, 엄마. 나 이제 뭐하고 살아. 네가 알아서 해.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답장했어요. 준호야, 잔인한 건 네가 먼저였어. 더 이상 답장이 없었어요. 그날 밤 통장을 봤어요. 아파트값 15억, 카페값 2억 5천, 합계 17억 5천만 원이에요. 원래 제 돈이었죠. 이제 다시 제 손에 돌아온 거예요. 준서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집 한 채 살까봐. 작은 집으로. 어디예요? 제주도. 제주도요? 응. 바다 보면서 살고 싶어. 엄마, 좋은 생각이에요. 너도 주말에 놀러 와. 당연하죠. 그렇게 결정했어요. 서울을 떠나기로요. 더 이상 이 도시에 미련이 없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서귀포 앞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샀어요. 5억짜리요. 마당에 텃밭도 있고 작은 정원도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바다를 봐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커피를 마셔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준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와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그치? 엄마도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해졌어. 엄마, 혹시 형한테서 연락 왔어요? 아니, 형수는요? 그것도 아니. 준서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엄마, 근데 이거 봤어요. 뭔데? 준서가 보여준 건 며느리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구독자가 3만 명으로 줄어 있었어요. 형수가 채널 접었대요. 더 이상 영상 안 올린다고. 그래? 네. 그리고 형은 지금 작은 식당에서 일한대요. 식당? 네. 주방 보조로. 마음이 좀 아팠어요.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것도 경험이야. 엄마, 정말 연락 안 할 거예요? 응, 형이 많이 후회하는 것 같던데. 준서야, 네, 후회는 누구나 해.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뭘 선택했냐야. 그렇긴 하지만 준호는 그때 자기 아내를 선택했어.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살면 돼. 준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근데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 전혀, 정말이었어요.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가 더 외로웠어요. 아들네 눈치 보면서 며느리 비위 맞추면서 살 때가요. 지금은 제 마음대로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요.
이웃들도 좋아요. 옆집에 사는 박 선생님은 저랑 비슷한 나이예요. 영숙 씨, 오늘 날씨 좋은데 바다 산책할까요? 좋죠. 함께 바다를 걸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요. 박 선생님도 저처럼 서울에서 내려왔대요. 저도 자식들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래서 내려왔죠. 그래요? 네. 뭐, 이제는 자식들 인생이고 저는 제 인생이니까요. 공감이 됐어요. 어느 날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며느리였어요.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어요? 준서한테 물어봤어요. 준서 그 녀석 번호를 알려줬네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저,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 정말 죄송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머님, 준호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지혜 씨. 네,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네, 용서했어요. 안 그랬으면 이렇게 편하게 못 살아요. 그럼, 근데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준호도 자기 인생을 살고요.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요. 그날 저한테 냄새 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족이었나요?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혜 씨,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어머님,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카페 주인이 물었어요. 영숙 씨, 무슨 안 좋은 전화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일이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이 물결에 반짝였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잘한 걸까? 너무 가혹했던 걸까? 하지만 곧 답이 나왔어요. 아니야. 저는 제 권리를 찾은 거예요. 3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을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준서가 전화했어요. 엄마, 형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 위궤양이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심해? 네, 좀 심한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한번 보러 가시는 게 어때요? 엄마, 형이 엄마 보고 싶다고 했어요. 준서야, 네, 엄마가 가면 뭐가 달라져? 그건 형이 조금이라도 힘을 낼 것 같아서요. 준서야, 엄마는 안 갈 거야. 엄마, 준호는 이제 어른이야. 자기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해.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야.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준호가 병원에 있다는 게 계속 생각났어요. 다음 날 아침 결정했어요. 한 번만 가보자. 마지막으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병원은 강남에 있었어요. 7층 병실로 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많이 말랐어요. 뺨도 푹 꺼졌고요. 엄마, 준호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왔어? 자리에 앉았어요. 어떻게 지내니?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았어. 엄마, 나 정말 후회해. 매일. 그래. 엄마, 용서해줘. 제발.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리 손을 빼냈어요. 준호야, 응? 엄마는 이미 용서했어. 정말? 응. 근데 그게 관계를 회복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근데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어. 왜 안 돼? 너는 그날 선택했어. 엄마보다 네 아내를요. 엄마, 그건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 와서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 뭐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준호가 울었어요.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지혜랑도 잘 안 돼. 그건 너희 부부 일이야. 엄마, 도와줘. 준호야, 엄마는 이제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왜? 너는 이제 어른이니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해. 준호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한참을 울더니 물었어요. 엄마, 나를 정말 버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답했어요. 아니,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럼 놔주는 거야. 준호야, 너는 이제 엄마 없이 살아야 해. 그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일어났어요. 엄마, 가지 마. 몸조리 잘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엄마, 돌아봤어요. 응? 엄마, 사랑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나도 사랑해.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제주도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준서가 전화했어요. 엄마, 형 만나고 오셨어요? 응, 어땠어요? 그냥 작별 인사했어. 작별이요? 응.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알겠어요, 엄마.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재미있어요. 여행객들이 와서 머물다 가요. 사장님, 여기 정말 좋아요. 그래요. 편하게 쉬다 가세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즐거워요. 어느 날 게스트 한 명이 물었어요. 사장님, 자녀분은 안 계세요? 있죠. 아들 둘이요. 아, 그럼 손주도 있으시겠네요. 아직이요. 자주 오세요? 아니요. 바쁜가 봐요. 아, 그래도 명절 때는 명절도 혼자 보내요. 편해요. 손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혼자요? 외롭지 않으세요? 미소 지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정말이었어요.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저녁에 바다를 바라보면서 와인을 마셔요. 별이 정말 많이 보여요.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건요. 어느 날 우편물이 왔어요. 준호가 보낸 편지였어요. 펼쳐봤어요. 엄마께,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지혜랑 이혼했어요. 서로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주방 보조에서 시작해서 이제 요리사가 됐어요. 힘들지만 제 힘으로 사는 게 뿌듯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는 어른이 되어야 했어요. 엄마 덕분에 철이 들었어요. 엄마,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언젠가 제가 성공하면 그때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준호 올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준호가 드디어 어른이 됐구나.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래, 잘 살아라. 엄마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지금은 겨울이에요. 제주도는 바람이 세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봐요. 바다가 보여요. 파도가 거세게 치지만 아름다워요.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거친 파도를 넘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66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요. 그리고 용서는 관계 회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거라는 거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진짜로요. 누가 뭐래도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66살 박영숙의 이야기요. 30년 동안 희생했던 여자가 자기 권리를 찾고
자기 인생을 되찾은 이야기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참기만 하지 마세요.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아니요라고 말하세요. 당신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처럼 66살이 되어서야 깨닫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제 바다를 보러 나갈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